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하도록 하죠.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시장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들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해운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미크론 등장에 공급망 우려도 가져가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부장님 제가 사실 시청자분들의 상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만 같아도 HMM 뭐 47,000원에 매수했어요. 이런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해운주에 대한 전략은 다시 그때의 영광을 찾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요. 예. 주가는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게 되는 건데 해운주가 좀 많이 빠졌죠.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HMM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있었죠. 좀 이슈가 있었고 피크아웃에 대한 개념도 좀 있었고 그 상해 그 운임 지수라든가 BDI 운임 지수가 상당히 상해 운임 지수는 좋았어요. BDI 운임 지수는 최근에 좀 올랐다가 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HMM이 요게 파업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이 그런 이벤트가 주식을 더 메리트 있게 만들었다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 부분인데 오미크론 이슈에 의해서 해상 운임료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실제로 될 건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글로벌 해상 운임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 상담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은 하방보다는 다시 상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흐름을 완전히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가 4분기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3분기가 성수기고 네. 4분기가 비수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19 그 회복세를 보였던 작년부터는 4분기가 좀 좋았고요. 주요 이제 그 해운 수요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올해도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가 지난 10월 이후에 적체 해소를 위해서 항만 적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이후에 다소 또 주춤했던 운임료가 올라가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주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여러 차례 또 다른 분들께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완벽하게 흐름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물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HMM도 최근 움직임이 살짝 단기적으로 12월 들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죠. 네, 흐름을 좀 살려놓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흐름의 타임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위기로 최근에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현대글로비스라든가 HMM 그리고 대한해운 페노션까지 관심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해운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좋은 종목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해운주 대장주들을 좀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종목들이 좀 보여질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해운주 전체적인 섹터는 상방향의 분위기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약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기업의 이슈가 좀 들어가 준다면은 좀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게 4분기 실적이 좋다는 부분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글로비스예요. 예, 오늘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현대글로비스 어제 이슈가 좀 나왔는데 해상 운임 관련해서 글로벌 완성차에 대한 5천억의 수주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매출 비중에서는 한 2%대에 좀 차지하고 있는 규모긴 한데 해상 운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2%대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고 추후에도 현대글로비스의 완성차, 해상 운송, 매출액의 고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존에도 이제 폭스바겐의 운송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글로벌리하게 현대글로비스가 흐름을 어떤 해상 운송 쪽에서 잡아가고 있다는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전일의 그 수주 모멘텀이지 않았느냐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주봉상 차트인데요. 흐름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흐름이 살아났던 지난 작년 8월 달이죠. 8월 한 중순부터
그리고 올해 1월 달까지 저점과 고점 이어봤을 때 중간 정도까지 가격이 회복이 되는 국면을 봤을 때는 다시 흐름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 비율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좀 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17만 원이잖아요. 지금 20일 쇼커버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한 8.2% 정도가 좀 쇼커버 마이너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가 흐름이 강하지 않을, 당장은 엄청 강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인 18만 6천 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된다면은 쇼커버 계리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어떤 강한 모습의 어떤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6만 9,500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거는 제가 15만 원 정도 하방 제한하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26만 원 잡고 가시면은 큰 무리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해운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픽 종목으로는 오늘도 모멘텀을 안아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주셨고요. 18만 6천 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면서 목표가 26만 원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테슬라도 주가에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처럼 힘을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자리일까요? 2차 전지 섹터는요. 향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2, 3년, 3, 4년 정도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주의 어떤 가격의 약세는 바로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반드시 내년에도 공모주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1월 달에 상장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주 참여 반드시 하셔서 뭐 조금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SK이노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향후 전 세계적인 배터리 시장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예, 2차 전지 관련주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투자자들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유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가 매수할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좋은 종목을 잘 사야 되잖아요. 대형주 쪽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12월 달에 매수세가 실종이 되고 오히려 주식을 순매도를 했어요. 맞아요. 그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도 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사셔야 되는데요. 사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신에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너무 대응을 하시면은 또 이렇게 마이너스 됐을 때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이 21선 이렇게 안착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슈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 한국거래소 물적 분할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의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은 여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뭐 다임러 트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준다라고 하니까 99%의 찬성이 나온 건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거래소의 물적 분할 관련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차트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을게요. 네네. 지금 중기적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을 보면은 아직은 중기적 흐름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박스권 개념으로 보면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요. 공매도 추정가, 공매도 비율 차트를 보면은 지금 24만 3천 원 이 부분을 24만 3천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쇼커버 현상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주가 흐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23만 1,500원이잖아요. 하방 21만 원 제한하겠습니다. 상방은 30만 원까지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이면서 2차 전지가 살짝 주목을 덜 받았었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갈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저희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